오늘 그 방송할 주제는 최근에 우리 언론들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그 문제이기도 한데, 북한이 러시아에게 미사일 지원을 해준다, 또한 건설 노동자들을 파병한다, 이러한 뉴스들이 잠깐씩 언급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만약에 건설 노동자, 이것이 노동자로 위장한 북한군 특수부대가 파견될 경우 전쟁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양상으로 띄지 않을까, 이런 그 측면에서 주제를 북한의 특수작전 부대가 러시아에 파병 시 전쟁 양상에 미치는 영향,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북한군이 전략 전술에서 핵심인 배합 전법을 중심으로,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이 해외에 파병한 그 사례들을 보게 되면, 월남전 당시에 북한 조종사들을 800명을 파견을 했었죠. 800명이 한 번에 파견한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월남의 농업대표단의 이름으로 한 번에 한 개 연대 병력 한 60명씩 그렇게 농업대표단이라는 명분으로 월남에 파병했고, 그 다음 두 번째를 파병한 것이 4차 중동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거기에는 이제 각각 한 개 대대씩, 시리아에 한 개 대대, 이집트에 한 개 대대 조종사들 파견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짐바브웨는 군사 고문단이 들어가서 무가베 총리의 친위대를 만드는 데 또 기여하기도 하고, 그전에는 말가슈였죠. 그 마다가스카르, 거기에 또 한 개 대대를 파견을 해서 그 나라 조종사들을 양성하기도 했고, 북한에 와서 또 교육받기도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북한 특수작전 부대가 제 판단에 의하면 이미 가 있거나, 그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노동자를 보낼 때는 벌목공을 보낸다고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러시아 파견할 때는 다른 명분이 필요 없이 파견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왜 그 북한이 러시아에 자기네 특수부대 이거를 파병을 하느냐? 북한이 얻는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고, 전쟁 승리로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가 있고,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이 파병을 통해서 북한의 러시아,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스텔스 전투기까지 보유한 이 마당에 북한도 항공 전력을 강화할 이런 필요성이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수호의 계열의 수호의 27이라든지 수호의 30이라든지 이런 전투기를 확보도 할 기회가 생기고, 한편으로는 위성과 관련된 기술, 또 잠수함과 관련된 기술, 다양한 무기체계 이런 기술들을 획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요청 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요청 시에 북한은 얼마든지 파병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 특수작전 부대가 파견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들은 북한의 기본 전략 전술에서 핵심을 내용인 배합 작전 전술을 구사를 할 것이다. 특수작전 부대가 주 임무가 주타격 방향에서 주공으로서 장갑차를 이용한 기동작전이 아니고, 특수작전 소규모 단위로 특수작전을 주 임무로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 전술에서 핵심이 배합 전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배합전은 여러 가지 전쟁사를 통해서 북한의 터득도 하고 전략 전술에 반영이 되고 오늘날까지 구사하고 있는 기본
전술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 전쟁사에 적용된 다른 나라들로부터 북한이 터득한 내용이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북한군이 배합 전략 전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이 전선에 북한이 특수작전 부대가 파견돼서 작전을 할 때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의 배합 작전 전술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 판단한 내용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쟁사에 적용된 배합 작전 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배합 작전술의 이 기본은 북한 군사 용어에도 서술되어 있지만은 북한군의 기본 전략 전술적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배합 전술, 작전 전술을 북한은 주체 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김일성이 주장하는 군사 전략, 그다음 군사 전략 사상, 군사 전략 원리, 이런 내용들은 좀 뒤로 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합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전과 유격전의 배합을 북한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전과 유격전의 배합, 그리고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그 소부대와 대부대전의 배합, 그리고 야간전, 기습전, 이것이 배합 작전 전술을 구사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합 작전 전술은 월남전 당시에 북한이 입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당시에는 북한 공군이 공중 매복, 저고도에서 매복 작전을 하면서 이 배합전을 얕은 작전을 수행했는데, 그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F4 팬텀 8대와 F105 어목이 4대, 12대의 항공기가 쭉 하나의 폭격에 들어오면 지상에서 저고도에서 매복하고 있던 북한 그 전투기들이 솟구쳐 오르면서 그때 당시 팬텀을 8대를 격출했죠. 전투기가 붙으니까 팬텀이 폭탄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폭탄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기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폭탄을 떨어뜨려야 회피 기동, 공중전이 가능하죠. 폭탄만 떨어뜨리면 임무는 완수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69년 5월 28일, 저도 이 종국 기자들이 그 찍은 이 비디오 그 테이프, 이걸 통해서도 여하튼 다 받고, 항공기 장착한 카메라를 통해서도 격추 장면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과를 기념을 해서 현재 항해북도 곡산에 위치하고 있는 곡산 비행장에 5월 28일 전투를 기념을 해서 528 비행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 수7 전투기 있다가 그건 다 폐기 처분하고 지금 미국식으로 현재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정기전과 유격전의 배합과 관련해서는 월남전 당시 이 밀림 속에서 베트공들이 전투복이 아니라 농사꾼으로서의 복장 갓 쓰고 일을 하다가 미군들이나 우리 한국군의 행군 또는 전투에 임하는 후방에서 뒤에서 불의의 기습 공격하는, 그래서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그걸 통해서 미군들이 고전을 많이 했죠. 월남전 당시에는 김일성 자체가 자기 조국을 지키는 심정으로 가서 싸우라 이렇게 해서 북한 조종사들이 거기서 많이 그 희생을 했습니다. 활주로 공격을 받을 때 월남 조종사들은 다 도망가는데 북한 조종사들만 이륙하다가 여하튼 격추가 되고, 공중전 하다가 또 격추가 되고, 월남전 당시에는 그 북한 조종사들이 그야말로 자기 조국을 지키는 심정으로 그렇게 여하튼 싸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조종사들의 그 경험담을 가지고 그 이야기도 하고 전술 토의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월남전 참전하면서 가장 인상에 깊거나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걸 이렇게 질문하니까
월남에 참전했던 조종사들이 이륙 전에 그 편대장이 와서 죽지 말고 우리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가자. 그 말에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정치부에서는 김일성을 위해서 한 목숨 우리가 바쳐 싸우기로 결의를 다지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가 싸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가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투토의 하다가 일주일 동안 수습하고 그 사람들 다시 사상교육 시켜가지고 여하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여하튼 벌어지기도 했는데 4차 중농전 당시에는 그러니까 월남전이 끝나고 김일성이 호치민한테 그때 미군들이 놓고 F4 전투기들 있었어요. 팬톤. 그거 4대만 좀 달라. 4대를 북한한테 달라. 다른 거 우리가 바라는 게 없다. 근데 호치민이 안 줬어요. 미군 전투기를. 그래서 베트남하고 그때 관계가 악화되고 외교 관계도 단절이 되고 그래서 베트남하고 완전 원수시간이 됐던 이런 그 전례도 있었고 그래서 4차 중동전 당시에는 승산이 있는 싸움만 해라 해서 그때는 미국 21하고 미라지 2000 이스라엘 프랑스제 전투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이 지상 매복 전술을 구사했어요. 이스라엘 공군이 어떻게 했냐면 미국 21 AA2 미사일 그러니까 사이드와인더를 미제 이 공대공 미사일을 러시아가 노획을 해서 그걸 분해를 하고 설계를 역소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127mm 유도탄. 그래서 그 사거리가 7, 8km밖에 안 돼요. 근거리. 그 미사일 거리 밖으로 매복 구역 안으로 미라지 2000이 쫙 끌고 들어가게 되면 저고도에서 매복하고 있던 미라지들이 전투기들이 그때 딱 치고 올라가면서 미국 21 2대를 격추하는 그래서 이 매복전을 북한 공군에서 당시에 이렇게 도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허위 그 기만 전술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1981년도에 이라크가 오슬로 원자로를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스라엘 공군이 어떻게 타격했느냐면 당시 F-16 전투기를 여객기 모양으로 구성을 편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중에서 봐서는 하나의 대형 여객기처럼 보이죠. 들어가서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그 원자로에다가 레이저 빔을 쏴요. 그러면 전투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면 그 레이저 빔을 따라서 계속 원자로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 배합 전법, 배합 전술. 이스라엘 한대에서 확증이 되고 거기서 또 터득하게 됐고 북한에. 그래서 현대전에서 북한의 군사 전략에서는 이 배합 전법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입증된 것이 91년 걸프전이었어요. 그 걸프전 당시에는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미 공군 대령이었던 존 와든의 동심원이 원래 2차 대전까지는 최전방에 나와 있는 기갑이라든지 포병, 그 다음에 병사, 전선에 있는 이 상대 측 병력들을 먼저 소멸하면서 독일로 쳐들어갔죠. 그런 전쟁이었는데 근데 지금 현대전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역으로 적 지휘부 그러니까 마비 전략을 구사한 거죠. 지휘부를 마비시켜주고 타격하니까 그 외곽에 나와 있던 최전방에 나와 있는 부대들이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는 격이 되죠. 명령 지시가 내려와야 움직이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국 수비대 이라크 전에는 38일간 공중 타격으로 진행되고 병력을 투사해서 여하튼 들어갈 때는 전부 다 항복하거나 포로로 여하튼 잡히게 됐죠. 중국에서는 이거를 액가수술식 작전이라고 중국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라크 전의 전쟁의 팬 요인과 관련해서 그 북한의 우리는 걸프전이라고 하는데 걸프만 북한은 만전쟁이라고 합니다. 걸프만을 그 만전쟁 연구소를 만들고 만전쟁에서 이라크군이 왜 졌느냐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전법을 전혀 구사하지 않았다. 언어도 똑같이 쓰고 피부도 똑같이 쓰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우디에 들어가서
미군들이 군수물자, 보급 이걸 소부대가 들어가서 강탈을 했으면 공격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그 상당한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작전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걸 그 이라크군의 패행 요인에서 가장 큰 그 부분이었다. 이렇게 북한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군에서는 이 배합전이 현대전쟁의 6.25 때부터 해서 현대전쟁에 이르기까지 입증된 가장 과학적인 전략 전술의 핵심이다. 여하튼 이렇게 북한이 보고 있고 6.25 전쟁 때의 사례를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일주일 동안 쉬어요. 서울에서. 왜냐면 동부전 저기 그 강원도 화천 이쪽 인제 이 부분에서 빨리 내려와야 동부전선 쪽하고 이 서울로 합류해서 같이 내려가는데 이쪽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정면 돌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면 돌파만 하지 말고 적 후방을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계 소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 전선 후방에 대해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동부 전선이 그때 당시에 쉽게 무너지면서 일주일 이후에 북한이 그 다음에 남하하기 시작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배합전법의 형태는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으로 전방에서의 정규전과 후방 지역에서의 유격전을 배합한 작전 형태의 개념이며 정규군에 의한 기습공격으로부터 비정규전 특수작전부대의 우회 기습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일성은 경보병 부대를 많이 조직하여 적 후방에 들어가서 싸우게 된다면 그것은 원자폭탄보다 낫다고 하면서 소부대들로 하여금 적 배후를 강탈을 위한 습격, 매복, 유격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특수작전 부대의 효과적인 배합작전 운영을 하였더라면 이렇게 특수작전 부대의 중요도가 전쟁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서 그로부터의 교훈을 북한군이 작전 전술, 전략 전술이 기본 핵심인 배합 작전 전술에 적용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6.25 때부터 현대전에 오늘날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이 배합전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해서 북한의 군사 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그 전쟁사를 통해서도 북한군이 적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합 전술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적용될 시 어떤 변화와 양상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hen you dream at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